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요. 최근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나를 건드리면 미국이랑 일본이 나설 거다. 뭐 이런 상당히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. 네,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서 그 발언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나 또 지난 12월에 그 논란 많았던 비상계엄 옹호 발언도 있었고요. 아, 맞아요. 또 뭐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론 주장 이런 걸로 좀 알려진 인물이죠. 네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서울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. 전 씨의 이 발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,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, 그리고 뭐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지난 6일에 전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. 전한길 뉴스? 네, 거기서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.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요. 이거 상당히 도발적이죠? 네, 그렇죠.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의 경고예요. 이게 그냥 단순 비판을 넘어서 뭔가 좀 특정 행동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니까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배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, NHK나 요미우리, 산케이 이런 데 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군요. 네,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신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들이 자기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주장까지 덧붙였어요. 스스로는 이걸 안전 확보 차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요. 그러니까 자신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이게 국제 문제로 커질 수 있다. 네,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. 뭐 이런 일종의 방어막 그런 의도로 보여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왜 국내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렇게 갑자기 국제적인 행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냐는 거죠. 네,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해요. 특히 그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 미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거든요. 아, 모스탄 대사,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물이죠? 네, 맞아요. 트럼프 행정부 때 대사를 지냈죠.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뭔가 국제적인 공신력 아니면 좀 무게감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도 있을까요?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아니면 뭐 실제로 본인이 어떤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축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요. 네. 혹은 뭐 국내의 어떤 잠재적 위협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죠. 아무튼 국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외국 정부나 국제 여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실 흔한 방식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의도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. 네.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전 씨가 사실 이전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꾸준히 해왔잖아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지난해 말에요. 그 헌정 질서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던 12.3 비상계엄 사태. 이걸 공개적으로 옹호했었죠. 아, 그랬었죠. 그리고 뭐 SNS나 유튜브 통해서는 또 뭐 사전투표나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같은 사실 좀 근거가 부족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거든요. 이제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지금 현재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이런 여러 논란들이 결국에는 그 직업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. 네. 바로 강사직 은퇴로 이어졌던 거고요. 네, 그게 지난 2월이었죠. 아마 본인이 소속되었던 그 메가 공무원이라는 회사 측에 이제 자디 때문에 비판이나 항의가 막 쏟아지니까 아, 회사에 부담이 갔군요. 네, 회사에 부담 주기 싫다 뭐 이러면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강사라는 어떤 직업적인 제약에서 좀 벗어난 시점 이후에 이런 더 직접적이고 강한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은퇴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그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쩌면 그 은퇴 결정 자체가 이런 활동을 좀 염두에 둔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행보라는 점이 그의 발언에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더하는 셈입니다. 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. 오늘 저희는 전한길 씨가 이재명 정부에 보낸 그 경고성 메시지,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국제적 연결고리,
또 그의 과거 여러 논란들, 그리고 강사 은퇴라는 배경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네. 요약하자면 여러 논란 속에 있는 인물이 자신의 어떤 안전이나 입지를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내세우면서 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? 예를 들어서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 관계를 동원하는 전략 자체,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혹은 이런 주장이 실제 우리 국내 정치 지형이나 여론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